전국적으로 지금 문제입니다. 반유대주의 폭력 사태라는 것은 아까 보셨던 그 뉴욕에서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런 것이 지금 지난 주말 사이에 계속 있었다. 요번 주말 사이에,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기간 동안에 미국 전국에서는 크고 작은 반유대주의 폭력 사태가 발생을 했다. 몇 가지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뉴저지에 사는 잉글우드라는 분의 가족은 일요일에 회당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팔레스타인 시위대하고 마주쳤는데 이 시위대가 고성과 욕설을 퍼부었고 그 자리에 가족들이 다 있었으니까 9살, 8살, 7살짜리 아이들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너무 놀라고 겁에 질려서 그 이후로는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지를 않는답니다. 자기네 뒷마당에서 노는 것조차도 혼자서는 나가려고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트라우마가 생긴 것이죠.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서는 화요일 날 친 팔레스타인 시위대가 레스토랑을 지나가는 차량에서 내려서 유태인 식당을 공격하는 이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현장이 비디오에 담겨 있는데 팔레스타인 깃발을 날리는 캐러밴 그룹, 그러니까 뉴욕하고 좀 비슷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상황이. 이 캐러밴 그룹이 유태인들에게 죽음을이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일리노이주 스코키에서는 한 회당에 일요일 증오범죄로 인해서 파손이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회당을 아예 파손을 한 것이죠. 경찰이 현재 수사 중이라고 하는데 이 회당 문에는 팔레스타인의 자유를 이라는 포스터가 붙어 있고 창문이 깨져 있었고 유리창 깨져 있었고 정체를 알 수 없는 무기처럼 보이는 그런 것들이 혹시 폭탄 아닌가라고 사람들이 겁을 먹을 수 있는 이런 물체가 발견이 됐다라고 합니다.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에서도 한 회당이 주말 동안에 이 정문에 낙서가 그래피티라고 그러죠. 낙서가 되어 있는 이런 훼손 행위가 있었다고 하고요. 애리조나주 투싼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서도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이래 폐쇄된 문을 이제 막 연 지 얼마 안 되는데, 그러니까 회당을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지 못했다가 이제서야 이제 다시 회당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런데 이 문을 파손하고 돌을 던져서 유리가 깨져 있고 여기 건물에 낙서하고 지금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 이런 상황이 돼 있다고 합니다. 플로리다 마이애미 지역의 한 가족은 바알하버의 회당에서 집으로 가던 중에 한 무리의 남성들을 만났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가족에게 쓰레기를 던졌고 유태인은 죽어라, 팔레스타인의 자유를, 내가 네 아내를 강간할 거다라는 그런 폭언을 내뱉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들이 지금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 그 반유대주의라는 것은 사실은 미국 역사에 보면은 그렇게 짧은 역사가 아니라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뭐 그 역사가 상당히 깊습니다. 뭐 100년 전까지도 올라갈 수 있고 이 유대인들을 이렇게 미워하게 되는 그런 그 여러 가지 요소가 있었는데 사실은 이것이 처음 시작됐을 때에는 유일신 사상이 문제가 됐던 것이 사실이고요. 이 기원전 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다른 나라에서는 전부 다 다신교를 믿는데 신이 여럿 있다라는 그런 종교생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왜 유태인들만 유독 너희들만 유일신 사상이냐? 이게 이제 2500년 전 얘기죠. 그래서 문제가 됐다라기보다 이제 그것 때문에 학대를 하기 시작한. 그런데 그것이 이제 반유대주의의 시작이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또 이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뭐 한 7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 있는 유대인 숫자가 한 700만 명.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이스라엘 국민 전체 숫자가 한 400에서 450만 정도 된다고 하니까 그거에 비교하면은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보다 미국에 있는 유대인이 훨씬 더 많은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만큼 이 유대인들이 미국에 와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고 모든 예술 분야뿐만이 아니라 과학, 종교, 뭐 사회, 정치 여러 분야에서 경제 특히 이 여러 분야에서 유대인들이 성과를 냈었죠. 그래서 미국이 발전하는데 사실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 중에서 실제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시온주의라는 사람들이 이제 생기면서 이 시온주의 사람들이 만들었던 강령이
문제가 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이 시온주의 강령에는 어떤 이야기, 폭로된 내용에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은 유태인들이 전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각 민족들 간에 서로 싸움을 부추겨야 되고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태인들, 그러니까 시온주의의 강령이 공개가 되면서 유태인들은 정말 사회에서 몰아내야 된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굉장히 유행처럼 급속하게 퍼지는 이런 이제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 시온주의 강령 발표됐던 것이 진짜 유대인들이 만든 것인지 이것이 확실치 않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확실치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은연중에 유태인들은 세계 정복의 꿈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다, 아주 위험한 민족이다라는 인식을 심어주었고, 반유대주의는 그때부터 한 이게 100여 년 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유대인들을 배척하는 그런 문화가 미국 내에서도 자리를 잡고 있는,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유태인들 중에서도 스펙트럼이 다양해서 독일에서 온 유태인들이라든지 이 동굴아파 쪽, 러시아라든가 폴란드라든가 이런 동구 쪽에서 온 유태인들을 좀 또 터부하는 이런 또 문화적인 갈등이 유대인들 커뮤니티 안에서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복잡한 일들이 얽히면서 반유대주의를 부추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은 유대인들 스스로가 반유대주의를 부추겼던 그런 부분도 있기도 했고, 그리고 또 오해로 인해서 반유대주의적인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또 확산이 되는 그런 상황이 있기도 하고, 근데 거기에 지금 중동 문제를 놓고 이야기하자 그러면 테러리즘하고 제가 연결을 시켜야 되는 부분인데, 이 테러리스트들을 지원하고 있는 이란이라는 나라가 아주 반이스라엘 깃발을 강하게 들고 있는, 본인이 이제 뭐 이슬람 종주국이다 그러면서 강하게 깃발을 들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중동 문제가 계속 시끄러운, 그렇다 보니까 지금 미국 내에서도 이런 이제 중동 쪽 이슬람 쪽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유대인들을 배타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사이의 갈등이 끊이지 않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시몬 비젠탈 센터 앤 뮤지엄스 오브 톨러런스, 그러니까 관용의 박물관이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곳에 랍비로 있는 아브라함 쿠퍼라는 분이 반유대주의 공격의 경랑을 해결해달라라고 바이든 대통령한테 요구를 했다, 뭐 이런 이제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쿠퍼는 아시아계 미국인을 겨냥한 증오범죄를 다루는 법안에 바이든이 서명한 것을 지지한다라고 말하면서 최근에 유대인에 대한 폭력 사태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좀 더 강조해달라 바이든한테 이렇게 부탁을 한 것이죠. 근데 뭐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바이든이 지금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근데 어쨌든 바이든한테 반유대계 유대인들을 증오하는 증오범죄 이 문제도 좀 다뤄달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지금 연방의회 내에서는 쿼드라고 불리는 더 스쿼드라고 불리는 이 극좌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이 극좌 정치인들, 그리고 상당히 많은 인플루언서, 연예인들, 테러리스트 조직인 하마스의 도덕적 동등성을 주고받는 언론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 테러리스트인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을 두둔하고, 그리고 이 팔레스타인 독립에 대해서 지지하고 있는 그런 좌파 언론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언론들, 이런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다 보니까 상당히 이게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이 사람들이 보통 그 언사와 증오의 수준을 낮춰야 하는데, 그 낮추기를 바라는데 그것이 자동적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노력을 해서 그들을 좀 가라앉혀야 하는데, 그 노력이 무엇이 될지 지금 문제가 거기에 좀 집중이 돼야 될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그 문제를 좀 풀어달라 이제 이렇게 요구를 한 것이고요. 반이스라엘과 반유대인, 이거를 좀 예전에는 구분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을 터부하는 거하고 이스라엘을 싫어하는 거하고는 약간 결이 다르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그거 아니다는 거죠.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반이스라엘이든 반유대든 결국은 다 똑같다. 다 똑같다. 안티세미티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반유대주의 할 때 안티세미티즘이면, 세미티즘이라고 이야기하면은 그 셈족의 후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이제 셈족의 후손들을 이야기하면 사실 중동 지역이 다 셈족의 후손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데,
딱 집어서 유대인은 반유대주의다라고 딱 집어서 이야기할 수 있게 된 상황이 나온 것, 이런 역사적인 배경들이 알고 보면은 너무나 오랜 역사 동안 쌓여져 왔던 것들이 문화적으로 또 쌓여져 왔던 것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뒤집는 것이 쉽지가 않은, 그래서 팔레스타인 문제는 항상 이 국제 정세에서 늘 골칫덩어리로 이야기가 됐던 것이죠. 좀 중재해가지고 서로 화해하게 해주면 조금 있다 또 싸우고, 또 중재 좀 해주려고 그러면 조금 있다 또 싸우고, 그러니까 계속 휴전했다 싸웠다가 반복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맥을 딱 잘라서 끊어준 게 누구냐면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었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그렇다? 그럼 이란 제쳐놓고 다른 이슬람 국가들 보자는 거죠. 이슬람도 사실은 파가 여러 파로 나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이 들어본 뭐 시아파를 시작으로 해서. 근데 여러 파들이 있는데 다른 이슬람 국가들도 그럼 이스라엘하고 싸울 거냐? 화해할 수 있는 나라들이 있지 않느냐? 같이 평화협정 맺고 같이 손잡을 수 있는 나라들이 있지 않겠느냐? 특히 미국이라는 나라가 뒤에서 힘이 돼준다고 한다면 그것이 실제로 먹혀들어서 아브라함 어코드라는 아브라함 협정이라는 것이 생겼죠. 사실 이슬람권이나 이 유대인들이나 따지고 보면은 아브라함이라는 똑같은 조상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에서 나온 다 똑같은 혈통인데, 형제 혈통들인데 왜 이렇게 으르렁대고 싸워야 되느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 아브라함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로 화해하고 합치자. 그 에서와 야곱이 나중에 원수처럼 지내다가 나중에 결국 화해했던 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저희가 한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여간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은 핵심을 찔러서 그럼 이슬람권과 유대교권이 서로 화합할 수 있게 해주자 해서 그걸 해냈습니다. 노벨 평화상 받아야 될 인물입니다, 진짜로. 그런데 그것을 해내는 사람들, 이런 행정부의 노력은 지금 싹 다 무시하고,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팔레스타인 쪽에 원조를 하고 엄청난 돈을 원조를 하고, 또 이라크가 엄청난 무기를 이 하마스에다가 공급을 하는, 하마스가 도대체 무슨 돈이 있어서 그 수많은 로켓포를 쏴댔겠습니까? 지금 쏴댄 로켓 숫자만 해도 5,000발이나 됐는데 5,000발 한 발에 뭐 5,500달러인가 뭐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그 돈이 얼마입니까? 이거를 그 엄청난 자금이 과연 어디에서 나왔겠느냐? 뭐 이란에서 대줬다라는 거는 저희가 대충 감을 잡고 있으면 이란은 또 뭐 돈이 어디서 났느냐? 결국에는 따지고 올라가면은 중국, 러시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국제 정세는 지금 미국이라는 독주하고 있었던 1등 국가였던 미국을 어떻게 해서든 잡아 끌어내리려고 하는 중국, 러시아 이 세력을 절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국과 손을 잡고 있는 이란과 북한, 어떻게 해서든 미국의 위세를 떨구기 위해서 어떠한 행동이든 하려고 지금 준비된 그런 국가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예의주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 반이스라엘주의 혹은 반유대주의라는 것은 결국에는 미국의 위상을 떨어뜨리고 미국을 해치는 운동임에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에서 미국 시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저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당히 우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것이야말로 진짜 인종차별주의 아니냐, 저것이야말로 레이시즘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상당히 좀 염려되는 사안입니다.